근데 이제 앞뒤 요걸 다 바꿔서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 우리 A부터 보자. 이게 스타일이 조금 쉽고 쉬운 것부터 해야지 어려운 거 막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쉬운데 우리가 의대 쪽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항상 이게 나오니까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지? 그렇잖아. 처음에는 시간이 이게 마음만 쫓기는 거고 실제로는 그래도 뒤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땡겼어야지 이러는데 막판에 이쪽에 오면 이제 시간이 딱 이게 정해진 거야. 남은 게 뭐 한 15분 남았다, 뭐 10분 남았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하게 풀어야 되니까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암기가 돼 있는 게 좋아. 일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20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확실히 이제 나는 얘네들은 알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글리신하고 알라닌 정도는 꼭 이제 2개 정도 알아놔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시스테인 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테인 외울 때는 S가 당연히 시니까 그지? 시스테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외워두고,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리신 뭐 이런 거 하나 이제 알아두고. 자, A 봅시다. 트리페프치토 A를, 그러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해서 3개짜리 페프치토가 있는데 얘를 A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A를 가수분해해서 얻어지는 알파 아미노산을 pH가 7.4인 완충용액에서 전기영동, 밑줄을 씁니다. 전기영동 기억나나요? 전기영동. 이거 꼭 알아두고, 요거 있잖아. 우리 이제 콜로이드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극, 여기다가 마이너스극 이렇게 하면 이때 뭐 콜로이드가 플러스 전기 띈 놈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 띈 놈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게 전기 영동이라고 합니다. 0이 뭐야? 스위밍이잖아. 여기서 영자가 보면 얘가 막 물속을 고분자가 막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준비 딱 하니까 막 수영해서 가듯이 간다 이거지. 이동합니다. 음극측으로 이동했다. 음극측으로. 이놈이 음극측으로 이렇게 갔대요. 음극측으로. 그럼 무슨 전기 띈 거야? 내가 플러스 전기 띈 거야.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떴다. 그래서 음극측으로 이동을 해서 알파 아미노산 한 종류가 좀, 여기 알파 아미노산이 여기 3개짜리니까 이걸 댕가당 잘랐더니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pH가 여기 무슨 성이야? 7.4 pH가 이러니까 얘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걸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막 풀다가 막 이렇게 해서 외워야지 이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볼까요? 우리가 NH2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H가 있고 R이 있고 CH가 있고, 그런데 요 녀석이 H 플러스가 들어가면 한마디로 pH가 낮아진 거지.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 전에 여러분 이제 물에서 보통 다 수용액에서는, 아쿠아에서는 얘가 요렇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여기가 3 플러스. 봐봐. 요거하고. 그러니까 아무 산도 안 넣고 용기도 안 넣고 우리가 물에 넣었을 때 요런 꼴인데, 요게 바로 여기가 등전점이야. 등전점에서 이렇게 있는다.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돼서 플러스도 안 가고 마이너스도 안 가는 상태죠. 그죠? 여기가 등전점 기준이야. 여기가 기준. 근데 얘보다 H 플러스를 더 넣어준다. pH를 낮춰준다. 등전점보다
pH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H 플러스가 가니까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그죠? 여기로 가서 NH3 플러스인 상황이고, H가 되고,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COH. 자, 무슨 극으로 이동하나요? 마이너스 극 이동. 그지? 그러니까 등전점보다 pH가 낮아지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pH가 7.4인데 아니 이거보다도 등전점이 7.4가 어떤 녀석의 등전점보다 낮은 건 몇 분이다? 여기 이제 등전점이 쫙 써져 있잖아. 이것처럼 한 녀석만 음극으로 이동을 했대. 자, 등전점보다 어때야 돼? 낮아야 돼.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pH가 7.4인데 여기에 어떤 녀석의 등전점이 있는데 이거보다 낮아야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잖아. 하나 있죠, 딱 7.4보다도 자 7.4보다도 등전점이 어때야 돼? 높아야 되는 거지, 그지? 맞지? 그래서 등전점보다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더 낮은 거, pH가 낮은 거. 자, 등전점보다 pH가 낮아야 어디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데 여기 주어진 7.4가 등전점보다 낮은 거는 하나 있잖아. 뭐 리신분이죠, 리신. 그죠? 리신이 이제 pH가 7.4면 H 플러스를 막 받아가지고 이 녀석이 플러스 전기를 띄니까 마이너스로 이동하겠다. 됐나요? 그래서 막 헷갈리면 이렇게 살짝 대표적인 걸 하나 써서 자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를 우리가 했는데 두 개 다 있으니까 뭐라 그래? 양성이온. 양쪽성이 되는 뜻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쯔비터 이온 이렇게도 부릅니다. 쯔비터 이온. 대학 가면 이제 이런 용어 써. 그럼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염기성 용액을 좀 넣어주면 OH-를 넣어주면 요렇게 가고 요게 거쳐서 요걸 뜯어먹을 테니까 NH2 이렇게 하겠죠. R 그 다음에 CO 마이너스. 그러면 당연히 요것 때문에 플러스극 이동할 거야. 등전점보다 어떤 X의 등전점보다 pH가 커지면 어떤 녀석이 등전점이 주어졌는데 그거보다 pH가 큰 상황이면 모든 아미노산은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연습 안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한데 자, 등전점이 있어. 모든 아미노산이 똑같은 등전점을 갖는 게 아니지. 등전점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전점보다 pH가 낮다 이 말은 현재 상황이 X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pH가 이 녀석의 등전점보다 낮다 이 말은 H 플러스가 막 많으니까 얘한테 플러스가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야. 무슨 극으로 이동할 거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아미노산이 있는데 pH가 이 등전점보다 높아. 그 말은 OH-가 많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거 있잖아. 아마존에 무슨 살 뜯어먹는 고기 뭐 있잖아. 피라냐인가 그거처럼 OH- 뭐야? H 플러스 뜯어먹는 놈이란 말이야. H 플러스를 뜯어먹으니까 무슨 전기를 띄겠다? 마이너스를 띨 거고 그러면 플러스로 이동할 거다. 됐나요? 그래서 단계가 조금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거 리신인 것 같다. B. 트리페프치토 A를 가수분해해서 구조를 분석했더니 부재탄소 원자를
못한 아이, 아이고 갖고 있지 못하네. 알파 아미노산인데. 그러면 요거네, 그지? 여기가 수소라야. 유일하게 20개 아미노산 중에서 유일하게 부재탄소가 아닌 거는 글리신이죠. 글리신. 그래서 무슨 글리신. C. 트리페프치도 A의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을 가해서 가열한 후에 초샤크산 납이지. 그러니까 아세트산 납입니다.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초산납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면 한자로 질산을 초산이라고 읽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헷갈려. 근데 어쨌든 상관없어. 아세트산 납이든 질산 납이든 어쨌든 물에 녹을 거고, 물에 녹으면 나비온이 누구하고 만나서 황하고 만나서 검은색 앙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황산납 수용 아세트산납 수용액을 가했더니 흑색 침전이 만들어지더라. 흑색 침전이 만들어졌다는 건 요 놈이 나비에 붙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황아미노산이 뭐냐, 누구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위에 또 다 주어져 있는 시스테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아리가토지. 그래서 A는 뭐 리신, B는 글리신, C는 시스테인. 뭐 이렇게 골라라. 뭐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3개짜리니까 아리가토인데 이게 5개만 돼도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5개 있는데 같은 놈이 2개 들어있다든지 뭐 이러면 수학에서 수용도 그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서 머리 수학적으로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빨리 안 돌아가. 그러니까 꼼지락 이렇게 그려보고 아이씨 나 뭐 빠뜨린 거 없나 막 이제 걱정된단 말이야. 확률이 난 수학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뭐 적분 이런 건 이제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것 따라서 쫙 풀면 되는데 이놈의 확률은 꼭 뭐 하나 안 넣어야 될 걸 넣는지 아니면 넣어야 될 거 빼뜨리든지 이래서 조금씩 틀리면 막 야골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2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눈다든지 뭐 이런 거 곱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더하거나 빼거나 빼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32번 보니까 트리페프치도 A는 몇 종류의 구조 이성질체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보면 있잖아. 요거만 하나. 요런 놈이 있고 요런 놈이 있는데 3개짜리잖아. A가 이렇단 말이야. A가. 근데 얘네들이 순서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근데 순서가 바뀌는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일렬로 설 때는 그냥 줄 섰다. 근데 여기가 입구야.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게 목걸이야. 그럼 이제 뒤집어도 되잖아. 그지? 뒤집어도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있잖아. 만약에 얘가 글리신이야. 그러면 얘가 부재탄소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부재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씩만 있더라도 요것 때문에 입체 이성질체가 2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2개가 되는데 2개에 2개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성질체가 많아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단백질 연구를 최근에 이제 컴퓨터나 이걸로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막 이거의 형태를 추적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전문 교수하고 막 생명 교수하고 의대 교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 이걸로 지금 노벨상 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복잡한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수준을 이제 AI가 다 어지간한 거 다 해버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강조를 해야 구조 이성질체 이렇게 강조해. 그냥 이성체만 했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조 이성질체 먼저 따진다고. 그 다음에 요런 걸 따지는데 탄소가 봐봐. 여기에 이렇게만 써져 있지만 COH, NH2 여기가 H잖아. 이놈이
이것이 부대탄소인 건 알겠어. 근데 이쪽 놈이 또 부재탄소를 갖고 있으면 봐라. 이거에다가 여기 곁사슬에 또 부재탄소가 있어. 요거까지 따지다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 야 너네 이거 초기고 초보들이니까 이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요거 3개 이렇게 배열하는 걸 해.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이게 그냥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우리가 뭐 대표 뽑는다든지 뭐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우리가 얼굴이 여기 있다고 쳐봐. 얼굴이 딱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딱 있는데 봐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는 여기에 있는 애를 손을 잡았어. 얘를 A라 그러고 얘를 B라 그러고 얘를 C라 그러면 봐봐. A가 오른손으로 얘를 잡았습니까? 왼손으로 잡았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았어? 왼손으로 잡았어? 왼손으로 잡아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강간술래 할 것처럼. 그래서 순서가 A, B, C하고 C, A, B하고 할 때 C, B, A가 똑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지 않아요. 여기에서. 왜? 봐봐. 여기가 A, B, C잖아. 근데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뒤집어 있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C, B, A가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아져. 이거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뒤집으면. 근데 봐봐. A가 왼손으로 얘를 잡은 거하고 뭐 오른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B를 잡으면 B가 여기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른손으로 잡았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얘를 잡아야 되고 오른손이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수학에서 말하는 줄을 서는 거하고 다르다. 아시겠죠? 줄 서는 거하고 다르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요. 줄만 서면 차례만 따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손을 잡아야 돼. 셋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데 셋이 손 잡을 때 내 입장에서는 뭐 알게 뭐야. B하고 손을 잡는데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오른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여러분이 한번 계산 때려봐. 야 이거 3개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왼손 오른손으로 손 잡는 것까지 하면 몇 가지가 생기나.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줄 세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줄 세우면? 왜냐면 여기 입체 이성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젖사슬이랑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줄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입체 이성체는 고려하지 않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줄만 세우지. 그 다음에 세상에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가 페프치도 결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 B, C 세 사람 줄 세울 때 이렇게 하잖아. A에 올 사람, 요 자리에 올 사람, 세 사람이니까 3.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사람 하나.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3, 2, 6 이렇게 하잖아. 계산이 똑같더라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요거를 할 때는 수학적으로 막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이 요런 경우에 줄 차례로 줄 세우는 거 아니면 뭐 1, 2, 3등 뭐 시험 봐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조합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갈 텐데 이거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이 여기 왼손이란 말이야. 왼손. 오른손인데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잡는 거하고 B를 이렇게 잡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렬로 줄 서는 거하고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왜냐면 사슬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집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 나누기 2 해버리잖아. 같은 경우가 두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나누기 2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지. 요거를 샤 이렇게 해서 3, 2, 1 이렇게 해서 땡 해버려도 되냐? 아니면 아니 3, 2, 1 한 다음에 이거 사슬이니까 뒤집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오늘 반드시 여러분 고민을 해서 머릿속에서 결정을 딱 해야 돼.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왼손을 잡아, 내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왼손을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뒤집으면 제일 위쪽으로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잡아야 돼? 만약에 하면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가 뒤집은 것이 똑같은 결과를 내질 않는 거야. A가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왼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제일 끝자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 나누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계산할 때 앞으로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3의 1 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 순서가 지켜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3, 2, 6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개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로 나누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여기 일몰에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렇게. 근데 다이아몬드를 다 원자로 바꿔버리고 싶대. 근데 탄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A야, A.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결합 에너지 1몰당 이거니까 탄소 하나가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 했으니까 결합을 했으니까 4배 이러면 끝 이게 아니고 이때는 또 카운팅할 때 얘 입장에서도 한 번 세고 얘 입장에서도 한 번 세니까 요 총 결합의 개수를 반띵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그치? 요런 것들이 이제 명확히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나 이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때는 내가 헷갈리니까 시간이 들더라도 지금 명확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안 되니까. 애매해. 그냥 막 이러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그때 대강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 근데 시험장에 가면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똑같은 건가? 내가 해봐야지. 막 이러면 그때부터 시간 쫓기고 그러면서 이제 후달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연습장에 열심히 쓰고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은 그냥 순서를 지킨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치? 제일 앞에 선거하고 제일 뒤에 선거하고 같이 간다. 아시겠죠?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쭉 배열하는 그런 경우가 같다.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잘 정리해놓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데서는 요렇게 우리 요거 보면 부재탄소가 또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부재탄소 있는 게 없어. 그치? 여기 보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산을 때려라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첫째 따지는 게 요 녀석이 H라서 부재탄소 없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갖다 붙여봐야 다 부재탄소가 없는 거니까 그냥 부재탄소가 없는 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띄어서 갖다 붙이고 이래도 부재탄소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 있는 걸 만약에 하나는 부재탄소가 없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는 모두 부재탄소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순서 정할 때도 만약에 그냥 요렇게 물었다 이거야. 이렇게 있는데 부재탄소 있는 게 2개니까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A의 구조 이성질체가 몇 개야? 6개야. 6개인데 여기에 2가지, 여기에 2가지 하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24가지의 전체 이성질체가 생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최대 이성질체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의 구조를 할 때 가장 이제 기초적인 훈련이니까 잘 해놓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오면 이거 잘 활용해야 돼. 자, 33, 34 갑시다. 다음에서 색갱 비누의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건데 색갱에서 분자 내의 친수성의 부분, 친수성기, 친수기. 우리는 친수성기 이런데 친수기 줄였네. 그 다음에 소수성 부분, 소수기 합해서 합하여진 물질을 자 밑줄 긋고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샴푸, 비누 이런 거를 다 싸그리 넣어서 우리 퐁퐁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걸 다 해서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계면 세개할 때 개자죠. 면, 난면자, 활발하다, 활동한다, 성제. 쓰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할 제에 여러분 그 요거 있잖아. 제. 요거 많이 나오는 제자잖아. 그러니까 부재 탄소할 때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부재 탄소할 때 제자입니다. 근데 요렇게도 제고 요렇게도 제고 요것만 있어도 제야. 부재 탄소할 때는 요걸 씁니다. 조제 약국 뭐 이런 거 할 때 제자는 요거 써야 돼. 어쨌든 계면 활성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색갱은 비누는 물에 녹아서 표면 장력을 무식갱이 하는 작용을 한다. 표면 장력 밑줄 봐봐. 여러분 대학 가면 반드시 보게 될 거고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거나 측정하는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될 겁니다. 표면 장력 되게 중요하다. 음을 응하는 작용을 한다. 여러분 표면 장력 정의 한번 본 적 있나? 우리가 손가락으로 여기를 톡 대가지고 있잖아. 여기 묻힌 다음에 이걸 잡아 당기면 잘 늘어나는 놈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놈이 있을 거야. 그치? 표면 장력은 표면의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똑같은 부피를 있지 똑같은 질량을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보고 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보고 해서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요놈이 제일 작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그랗게 그림으로 보면 액체를 X, Y, Z를 책상에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얘는 요렇고 얘는 요렇고 얘는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럼 보자마자 X, Y, Z 중에 누가 표면 장력이 제일 크다? V형이 동그랄수록, 그치? 동그랄수록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힘, 요게 표면 장력이니까 요 놈이 제일 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지. 여기에다가 계면 활성제를 넣으니까 얘가 더 동그랗게 됐냐, 요렇게 좀 펑퍼짐하게 됐냐, 이게 바로 뭘 판단하게 해주는 거야? 표면 장력의 증가를 가져오냐 감소를 가져오냐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표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뭘 넣으면? 비누를 넣으면. 느낌이 뭡니까? 비누는 물의 표면 장력을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넓히는 거야? 넓히는 거야. 그래서 거품이 폭폭 나는 거잖아. 표면적이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죠? 그래서
비누는 계면활성제는 모두가 뭐 하는 거야? 표면 장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끈적끈적함을 어떻게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미끄덩미끄덩해지는 거야. 여기 끈끈이 딱 붙어봐. 움직이려고 그러면 잘 안 되잖아. 그치? 끈끈이가 없어야 이게 씩씩 미끄러지고, 비누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여기다 어떤 녀석을 붙였어.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밀려 그러는데, 밀려 그러면 얘가 붙은 채로 오려면, 만약에 본드 같은 거는 잘 와, 안 와? 안 오잖아. 땡기는 게 커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땡겨버리니까. 근데 비누를 바르면 어떻게 해? 쭉 이러면 쭉 늘어나는 거잖아. 표면이 늘어나서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표면 장력을 줄이니까 표면적을 넓히는데 어려움을 안 느끼는 거야. 이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비누가 표면 장력을 줄여줍니다. 세켐은 섬유의 내부에서 용이하게 침투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섬유가 있는데 봐봐. 셀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가끔 물을 딱 뿌렸는데 물이 잘 안 스며들어. 그지? 그래서 젖은 걸레가 물을 더 잘 빨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봐봐. 얘가 소수성으로 되어 있는 옷감이란 말이야. 물이 여기 들어가면 봐봐. 여기에 가려면 이런 식이에요. 요렇게 실 때문에 이렇게 되면 표면 장력이 어떻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늘어나야 이로 파고들 거 아니야. 근데 표면을 늘리기가 싫어. 표면 장력이 물은 크니까 수소변하고 들어가기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있어. 친구가 야 프렌드 여기 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친하니까 얘네들이 훌딱훌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젖은 걸레가 물을 잘 빨아들인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단어적이라고 해야 되나? 젖으면 우리가 목 마르면 물 잘 먹고 목 안 마르면 물 안 먹듯이 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내부의 침투가 이제 표면 장력이 커지면 이렇게 잘 들어가겠지. 얘가 한마디로 이렇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 끊어지고 이것도 잘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투가 쉽다. 또한 기름을 쇠깽수에 비눗물에 넣어서 막 흔든다. 미세나 유적 기름방울이죠. 조그만 기름방울도 났대. 분산. 이런 말은 분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방울이 미세하게 물에 막 퍼지는 거를 분산 이렇게 합니다. 고노요나 작용 색계는 뭐뭐도 우오. 무슨 말 하려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색계는 뭐뭐 어쩌고 저쩌고. 보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고래라 성질을 이용해서 섬유와 식기에 부착한 유염, 기름때 같은 거죠. 기름때를 취해서 제거한다. 맞다. 세깽은 뭐뭐 중에는 세정력이 낮아진다. 33 보겠습니다. 아부터 이에 표면 장력을 저하죠. 그러니까 5, 6, 7, 8로 줄어들었네. 완충작용 이런 건 없겠지. 유화작용, 완충작용, 유화작용. 요것도 써놔. 밑줄 그어봐. 유화작용.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퍼지면 뽀얗게 우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비눗물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제 뽀얗죠, 그죠? 그래서 유화작용이고, 여러분 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쓸개즙이 요거와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기름진 걸 먹으면 배탈 잘 난단 말이야. 여러분은 막 고기면 다 돼, 오케이야. 근데 내 나이가 되면 이제 막 지방이 너무 많은 고기는 약간 조심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보통 내 나이가 되면 쓸개즙에 이게 담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약간 딱딱한 놈이 생겨요. 그럼 담즙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담즙이 뭘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유화작용을 해서 큰 덩어리의 기름 덩어리를 어떻게 작게 뭐 여기 분산시키는 거야. 분산시켜야 뭐 소화 효소가 와서 탁 붙어서 소화를 딱 시켜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비누의 원리와 뭐의 원리는 똑같은 거다. 쓸개즙의 역할은 똑같다. 그러면 쓸개즙은 뭐다? 일종의 계면 활성제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쓸개즙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복잡해. 더블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이온이 쇼롱 요 끝자락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친수성 부분. 여기가 뭐 소수성 부분. 그래서 요놈이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요놈을 갈갈이 작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요놈을 소화효소와 만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줘. 됐나요? 그래서 쓸개즙 요거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 뭐 너무 아프고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제거해버리면 어때? 기름진 거 먹을 때 배탈 되게 잘 나게 됩니다. 점점. 어쨌든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에 보면 이거 뭐야? 돌멩이 있는 거 돌멩이 단단한 거야. 그치? 경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게 뭐? 연수 알아두시고 경수, 연수. 영어로 경수는 하드워터입니다. 딱딱한 물이지. 그 다음에 연수는 소프트워터야, 영어로. 그러니까 연수라고 해요. 보들보들한 거. 어떨 경우에 비누를 거품을 내보니까 보들보들해지면 뭐? 연수. 그지? 비누 거품 잘 안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뻑뻑한 거 뭐? 경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경수.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물 속에 이제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증류수 빼놓고는 있잖아. 빗물, 강물, 뭐 수돗물 할 것 없이 샘물 할 것 없이 물 속에는 여기는 이온이 있습니다. 이온. 근데 요 이온 중에서 CaE+, Mge+, 이게 많이 있으면 우리는 경수라고 하고, 요게 별로 없고 나트륨이나 뭐 칼륨 이온 요런 거 있으면 우리는 연수라고 합니다. 연수. 이렇게.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비누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이렇게 해서 CO-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두 개를 붙들어요. 이렇게 해서 CO-. 그러니까 얘가 얘를 꽉 붙들고 안 놔주니까 거품이 잘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비누가 콜로이드야. 콜로이드면 봐봐. 전하량이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요 비누 입자를 잘 붙든다, 못 붙든다? 못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거품이 잘 나고 요거는 거품이 잘 안 나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 놈을 요렇게 바꾸고 싶어. 왜? 얘가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 들어가면 오래되면 파이프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산화탄소 녹으면 CO3 2-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돌멩이가 돼요. 파이프 안에 계속 치석처럼 점점 이게 쌓이면 나중에 보일러에 관에 구멍이 아주 작아져요. 수압을 똑같이 넣다 보면 잘못하면 보일러 터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프에 요게 생기는데 요거를 관석이라고 해요. 관석.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비싼 보일러 사가지고 돌리는데 요놈이 관석이 생겨가지고 터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해? 요렇게 바꿔줘야 돼. 우리가 넣는 물을. 근데 우리 동네는 샘물을 아니면 강물밖에 없어서 다 요런 것만 다 센물이야. 그럼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뭘 쓰는 거야? 이온 교환 수지를 쓰는데 플러스 이온을 바꾸는 거니까 뭐 양이온 교환 수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걸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을 얻어내고 화학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이온 교환 수지도 있고 나중에 뭐 입자 크기에 따라서 뭐 거름처럼 반투막이나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용어 좀 알아두자. 그럼 여러분 석회암지대는 당연히 단물이겠어, 센물이겠어? 석회암지대. 석회암이 탄산칼슘이니까 칼슘이온 허블락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유럽이 굉장히 석회암지대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주로 이걸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머리가 막 벗겨집니다. 대머리가 많아요. 대머리가 너무 흔하니까 머리 빠지는 거에 신경 안 써?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금수강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머리 벗기지면 좀 애가 유전자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머리 벗겨진 사람 싫어하고 막 이렇다고. 병 아니야 저 인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건강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자, 문장 중에 하성부에서 색갱의 유적과 유적이 형성되는 구조에서 어떠냐? 1,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 여기가 탄소가 막 있는 부분하고 CO가 마이너스. 여러분 요것만 있잖아. 비누라고 하는 거 알지? 요게 요래야 돼. 여기가 뭐 요렇게 오다가 뭐 SO3 H 뭐 요렇게 돼 있다든지 뭐 요러면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요거는 비누가 아니야. 이건 합성한 거야. 합성.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벤젠고리가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이건 다 합성. 오직 요거만 우리가 합성 이렇게 세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비누라고 독자적으로 얘기해요. 원시적인 거. 처음에 만들었던 거. 요거만 비누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은 다 뭐야? 합성세제라고. 합성세제. 그렇죠? 그래서 무식한 요 빨래 비누나 우리 세수 비누 하는 요 비누가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다 용도에 따라서 새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름 유적이 있으면 이렇게 유유상종이니까 이렇게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이렇게 그죠? 자, 요거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형성됐는데 앞에 그림을 보면 문제 이렇게 보면 이게 뭐에 요게 유적이 있고 어쨌든 이건 수용액이야. 수용액에서 묻는 건데 어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야. 수용액에서는 이렇고요. 혹시 이제 또 요거를 또 외워서 할까봐 가끔 이런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염화탄소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름 녹으니까 만약 이런 데다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놈들이 여기로 모이고 유유상종이니까 무극성인 놈들이 바깥을 향하고 이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온들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서로 반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물방울을 딱 넣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기 형성돼요. 이렇게 똥똥똥똥 물방울에 여기 이제 들어가고 사이마탄소 쪽은 여기가 무극성이니까 바깥쪽으로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문제 잘 봐서 읽어서 풀어. 괜히 또 빠르게 읽다가 딴짓하지 말고. 자, 어쨌든 요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6일을 공부한 거, 6일을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2.5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2.5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긴 좀 힘들다. 그래서 내가 자꾸 원리적인 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혹시 시험장에서 한번 보도 듣도 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이 짠머리 굴려서 그지? 원리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든 답에 근접하는 훈련을 하자는 게 의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했고 오늘 조금 이따가 방향족 한번 같이 정리를 합시다. 좀 쳤다 하자.